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하시오. 자,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 우리가 배웠는데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요런 건데,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A-E는 B-인데 자, 양변에 플러스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 왜냐하면 이제 좌변을 A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플러스 2를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소가 되겠죠. 우변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 소가 되니까 A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A는 B 플러스 1인데 자, 2A가 됐죠. 2A. 2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2A가 될 거고 우변은 2를 갖다가 분배 법칙을 하면 2B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2B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분의 A는 3분의 B. 지금 2분의 A가 2A가 됐죠. 자, 2분의 A가 2A가 되려면 4를 갖다가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를 곱해주면 좌변은 2는 4에서 2A가 되는 거고요. 자, 우변은 3분의 4B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B가 돼야 되는데 3B라고 썼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3B. 좌변을 보면 2A가 됐죠. 2A가 되기 위해서는 좌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좌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하면 2A가 되겠고요. 우변은 3B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B. 따라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1차식 이꼴 0, 1차식은 0 요런 꼴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우변과 좌변에 3x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1차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놈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자, 니은을 보면 2차 항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좌변과 우변에 x제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모두 몰아보면 4x,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플러스 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5x-1은 0, 즉 1차식 이꼴 0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좌변과 우변에 그 1차 항의 개수가 또 같지 않으면 소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2차 항이 있는데 3x제곱, 4x제곱이 있고 이 둘은 소거가 되지 않겠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은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자, 리을은 5x-8x 플러스 1이니까 5x-8x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그래서 1차식 이꼴 0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등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시오. 자, 이항한다는 것은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하려면 양변에 플러스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없어지기 때문에 좌변은 x만 남는 것이고 우변은 3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1도 이항을 해보면 좌변에는 2x-7x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와 마이너스 5x 두 개를 이항을 하는 것인데, 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5x를 이항을 하면 좌변으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5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가 2항을 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을 하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3분의 2x는 4. 자, 그러면 3분의 2x는 4니까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3을 곱하겠죠. 그러면은 좌변에 3과 3이 약분이 되니까 2x는 12가 될 겁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해는 6이 된다.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x 이꼴 수 요 꼴로 만들어주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니까 x의 값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x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을 양변에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좌변은 역수끼리 곱하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럼 x만 남겠죠. 우변은 2가 약분이 되니까 2, 3, 6 해서 이런 식으로 x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한 번에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자, 이때 우리가 방정식 풀 때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가니까 자, 8x는 그대로 좌변에 남겨두고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x는 마이너스 2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4. 양변을 8로 나누어주면 자,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 자, 7x, 3x니까 자, 3x를 이항하면 7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자, 상수는 우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이항을 하면 플러스 11이 되겠죠. 따라서 7x 마이너스 3x 하면 4x는 16이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누어 버리면 x는 4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자, 3분의 x는 5에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상수는 우변으로 x는 좌변으로. 자, 그럼 3분의 x는 6이 될 거고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럼 약분이 되면서 x는 18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x에 대한 다음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놈과 이놈의 해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해를 곧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니까 3x에 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5, 6이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됐죠. 그러면 우리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5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11. 그러면 문자는 좌변에 상수는 우변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 버리면 x는 a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차 방정식 6분의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을 푸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고르시오. 자, 수영이는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에 12를 곱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2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양변에 12를 곱한다는 것은 각 항마다 다 12를 곱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럼 12 곱하기 6분의 x를 하면 6이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을 하면 36이 될 거고, x에다 12를 곱하면 12x, 2분의 1 곱하기 12 하면 2일은이 2, 6, 10이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2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6. 요 36이랑 마이너스 3이 다르니까 요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지가 뭐라고 했냐면 수영이가 만든 식을 이항하여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이네. 자, 수영이가 만든 식이 요 식이 되겠죠. 요것을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자, x는 좌변으로 오니까 2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 즉 수영이가 만든 식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민지의 이야기는, 자, 다음에 수민이는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방정식을 이항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x를 갖다 이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3도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잘못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민수는 수민이가 만든 식이 지금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 6분의 7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1이랑 더하니까 1은 6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7 맞죠? 6분의 7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3은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이 식의 양변에 6분의 7을 곱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이 식의 양변에 6분의 7을 곱하면 안 되겠죠. 자, 6분의 7을 곱하면 벌써 36분의 49가 되니까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곱한다면 차라리 6분의 7의 역수인 7분의 6을 곱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민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요것만 잘 지켜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1번은 처음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6x 24, 6x 플러스 24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분배법 지켜주면 7x, 그 다음에 7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6x에 x는 좌변이니까 마이너스 7x. 자, 우변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24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4. 자, 좌변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9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x는 39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2번 문제를 보면 개수가 모두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을 갖다가 분배 법칙을 하면 되니까, 자, 4.3이니까 43x가 되고 10 곱하기 0.8 하니까 마이너스 8은, 그 다음에 10을 갖다 역시 분배 법칙을 하면 18x 플러스 42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좌변으로 오니까 43x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2 마이너스 8이 이항하면 플러스 8. 자, 43에서 18을 빼니까 25x가 되겠죠. 25x는 50. 자, 양변을 25로 나누어 버리면 이 약분이 돼서 x는 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여기 분모가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없애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각항에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4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약분이 되니까 3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자, 그럼 x는 좌변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x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자, 3과 6을 계산해주면 9가 되는 것이고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5x는 9 빼기 4, 5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분모가 5, 6, 3이니까 분모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5, 6, 3인데 자, 3으로 하면 5는 그대로 내려오고 3, 2, 6, 3, 1은 3. 그럼 3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30을 각 항별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항별로 30을 곱해주면 자, 약분이 되고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3x-11. 자, 요거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5에 2x 플러스 1은 자,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0. 자, 괄호를 풀어주면 자, 이렇게 하면 18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6, 이렇게 하면 10x, 이렇게 하면 플러스 5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자, 18x, 10x 계산하면 28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랑 5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1이 되는데 이항을 하면 자, 마이너스 40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61이 이항을 하면 플러스 6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8x는 21이 되니까 양변을 28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x는 약분되니까 7, 3, 21, 7, 4, 28 4분의 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x-1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붙여나갈 때 9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252이다. 이때 x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첫 번째 정사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x-1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홉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252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2x-1이 4개인 거죠. 자, 두 번째 도형을 보면 정사각형이 3개로 늘었는데 자, 둘레의 길이를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습니다. 즉 2x-1 곱하기 8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2x-1이라고 했으니까. 자, 세 번째 도형을 보면 지금 정사각형이 6개가 되겠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즉 2x-1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규칙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였고 두 번째는 8, 세 번째는 12였습니다. 9구단 4단이 생각이 나죠. 4, 1은 4, 4, 2, 8, 4, 3, 12. 자, 그런데 우리가 아홉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홉 번째는 2x-1 곱하기 9, 4, 36이 되겠죠. 자, 4, 1은 4, 4, 2, 8, 4, 3, 12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가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36기 둘레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2x-1 곱하기 36이 되고 이것은 252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양변을 한번 6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6으로 나눠 보면은 6일은 6, 6, 6, 36. 여기도 6으로 나눠 보면 6일은 6, 6, 4, 24, 6, 22. 자, 그러면은 2x-1 곱하기 6이 되고 42가 될 겁니다. 다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자, 6, 6 약분되고 6일은 6, 6, 7, 42. 자, 그러면은 2x-1은 7이 되겠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1이 2항되면 플러스 1이니까 8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4. 자, 그래서 x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9번째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찾아내서 9번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현재 형과 동생의 예금액은 각각 25,000원, 9,000원이다. 형은 매달 2,000원, 동생은 매달 15,000원씩 저금한다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단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자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저축한 돈의 합산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x를 뭘로 둘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몇 개월 후인가? x개월, 몇 개월 후, x개월 후 이렇게 개월 수를 x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의 합계를 보면 현재 25,000원이고 그 다음에 형은 매달 2,000원씩 x개월을 저금을 하니까 2,000원씩 x개월이니까 2,000x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생은 현재 9,000원. 그 다음에 매달 1,500원씩 x개월이니까 1,500x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와 같은 시점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동생 예금액의 2배가 형의 예금액과 같아지는 이런 시점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웠으니까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25,000 플러스 2,000x는 분배 법칙을 하면 18,0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3,000x가 되겠습니다. 자, x는 좌변으로 오니까 2,000x, 3,000x 이항하면 마이너스 3,000x. 그 다음에 18,000, 25,000 이항하면 마이너스 25,000. 자, 마이너스 1000x는 마이너스 7,000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1000으로 나누어 주면 자, x는 7이 되겠습니다. 약분이 돼서 즉 7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1-ax는 2 곱하기 x 플러스 b 플러스 4의 해가 x는 마이너스 5일 때 4b 마이너스 10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마이너스 a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5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5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괄호 안을 계산을 해보면 b에 마이너스 5와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 플러스 5a는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a 값과 b 값을 구해서 이 1차 식에 대입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미지수 a와 b가 있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2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5a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5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좌변을 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삽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b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a, 요것은 6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b의 개수를 맞췄더니 4b 마이너스 10a 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 작년 1학년 학생 수는 400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3% 줄었고, 자, 남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5% 늘어서 전체 학생 수가 4명 늘었다. 올해 1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x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요걸 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물어본 게 올해 2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두면 약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남학생 수는 3% 줄었고 여학생 수는 5%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4명이 늘었으니까 줄어든 남학생 수보다 늘어난 여학생 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명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작년 여학생 수는 x니까 올해 늘어난 여학생 수는 x 곱하기 100분의 5가 되겠죠. 왜냐면 작년에 5%가 늘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줄어든 남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자, 작년 남학생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400명이었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 수는 4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 줄어든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의 3%니까 곱하기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이만큼 늘어났고 남학생 수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4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남학생 수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100을 양변에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 곱하기 x 곱하기 100분의 5. 자, 이렇게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3. 여기다가 역시 100을 또 곱해주고 우변은 4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이랑 100이 약분이 되니까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0 약분되니까 자,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여기 또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냥 400 마이너스 x는 4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5x에 마이너스 3을 분배 법칙을 하면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플러스 3x는 4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는 좌변에 있으니까 8x가 되는 것이고 400에 마이너스 1200 이항하면 플러스 1200 그럼 8x는 1600이 되겠죠. 자, 양변을 8로 나누어 버리면 자, x는 8이든 8, 8이 16이니까 200. 즉 작년 여학생 수가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작년 여학생 수에다가 올해 얼마가 증가했냐면 작년 여학생 수보다 5%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약분이 되니까 2. 즉 200 플러스 10. 올해 증가된 여학생은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210명. 21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